지난 강좌에서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전체 동작 과정에 대한 시스템 흐름도, 프론트 패널을 통한 UI 프로그램 및 그에 대한 간단한 소스 코드 분석과 실제 동작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10번째 강좌부터는 전체 시스템의 단계별 제어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제어 과정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물체 인식 및 색상 검출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운용 과정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밸류에 의해 물체의 존재 유무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좌에서 다뤘던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컬러 센서에 내장된 리플렉티드 모드를 이용하여 물체를 향해 직선 운동 후 물체에 반사된 반사광의 값을 통해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구동부가 정지되고 뒤이어 컬러 센서의 색상 검출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프론트 패널에서는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리플렉티드 값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 컨트롤과 뒤이어 진행되는 색상 검출 수행 이후의 인디게이터 확인을 위한 디자인이 필수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물체 인식을 위해 먼저 앞서 살펴봤던 이 시스템 전체의 흐름도 중 로봇의 물체인 진입 및 인식과 가정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작업을 위해서 초기 물체가 있는 곳까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이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빛 센서의 판단 유무에 따라서 물체 앞에 존재하는 로봇 시스템이 계속해서 대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작업 과정을 수행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빛 센서가 되겠습니다. 빛 센서는 시간적 혹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서 주변 광의 이 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요 값에다가 미리 사전에 측정된 광량에 의거해서 물체에 반사된 광을 얼마만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른 그 가장 최적의 값을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면 사축 로봇 시스템이 물체를 향해서 진입을 하는데 물체로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모터 파워 40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면 초음파 센서가 그 키를 잡고 있는데요.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된 거리가 40cm보다 더 클 때까지, 즉 값을 40으로 해놨기 때문에 40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정지한 후에 바로 컬러 센스에 내장된 리플렉티드 모드를 가동해서 사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 컨트롤 밸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구동부 모터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이 물체를 인식하고 정지한, 즉 뒤이어 진행될 다양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시작 단계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사전에 책정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때, 즉 이 케이스 구문이 거짓인 조건이라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작업자가 물체를 다시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코드는 9번째 강좌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10번째 강좌를 통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본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보고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만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20의 방향, 20의 방향이라는 것은 물체가 놓여져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를 향해서 진입한 로봇 시스템이 물체가 없다면 플러스, 즉 반대 방향으로 20의 파워를 가지고 약간 후진을 합니다. 어느 정도? 0.5초 동안. 그리고 멈춘 다음에 거기서 한 2초 정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루프가 다시 돌기 때문에, 화일 루프가 돌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방향, 즉 물체가 놓여져 있는 방향으로 40의 파워를 가지고 40cm보다 클 때까지 이동한 후에 1초 동안 머무르고 리플렉티드 모드를 다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부합이 되는 물체가 존재할 때는 이제 멈춰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면 되고, 또 그래도 또 없을 경우다 그러면 또 뒤로 후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가게 되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 수행하는, 사용자는 이 부분을 뭐 여러 각도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특별히 이런 동작 없이 이 코드를 다 삭제를 한다면 모두가 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반대 조건일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를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인식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참조건이 돼서 이제 로봇 시스템이 인식이 되고 정지가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컬러 센서에 내장되어 있는 이 색상 디텍터, 즉 컬러 디텍터를 이용해서 해당된 물체가 무슨 색상인지를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깨진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제가 남겨두은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전에 보여주었던 물체로의 진입과 물체 인식 과정이 이제 이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깨진 와이어는 이 색상 검출의 과정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암시하는 와이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깨진 와이어는 지금 현재 컬러 센서의 이 컬러 디텍터가 어떤 색을 인지하는지는 모릅니다. 터널 모드의 조건적 모드를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검출된 색상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동작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소스 코드가 이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소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는 과정도 다음 강좌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즉 컬러 센서의 컬러 디텍터를 이용해서 현재 사촌협업 로봇 시스템이 작업을 해야 될 4가지 색상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과 같이 놓고 보면 편하실 텐데요. 프론트 패널에 2개의 인디케이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디케이터는 프로텍티드 컬러라 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열거형 타입으로 컬러 센서에서 발생하는 인디케이터를 해보면 이 컬러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스 함수는 자동으로 이 센서가 검출할 수 있는 8가지 색상에 대한 이 열거형 데이터를 인디케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패널로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가 어떤 색상인지 그것을 이제 인디케이터로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4개의 열거형 상수들은 이 인디케이터를 상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값을
지금 현재 보시면 미리 레드, 그린, 블루, 블랙을 설정을 해놓고 현재 컬러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레드냐 아니면 그린이냐 블루냐 블랙이냐 이것을 각각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되면은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하나의 오화 연산으로 다중 오화 연산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색상이 만약에 레드일 경우에는 레드가 같으니까 레드에 해당하는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램프에 불이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겠죠. 이 네 개의 불리언 중에 해당 색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불리언만 작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이제 오화 게이트로 묶여서 하나라도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화 연산은 참인 값을 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루프는 해제가 되면서 정지가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요 검출된 색상에 부합되는 코드가 뒤이어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물체 인식 및 색상 검출을 위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EV3의 A 포트에는 어떠한 모터도 연결이 안 돼 있고 B 포트에 로테이트, 그 다음에 C 포트에는 그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암, 그리고 마지막 D 포트에는 로봇 팔의 집게 부분에 해당하는 핑거라는 이름으로 미디엄 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포트에는 1번에는 이 초음파 센서, 2번에는 로테이트 회전을 담당하는 터치 센서, 3번은 물체의 인식과 색상 판단을 담당하는 컬러 센서, 그리고 4번에는 이 터크나드 모터를 이용하는데 이 터크나드 모터는 모터 포트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센서 포트에 연결된다는 거. 이 초음파 센서는 특히 이 사중 로봇 시스템의 4개의 색상에 해당되는 이 적재 공간으로 이동할 시에 그 위치를 잡아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다른 모든 센서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에 따라서 적재 공간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서 코드를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위치시키고 그레이드 컨스턴트를 하고, 자,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구동부를 담당하는 드라이브 테트릭스를 연결을 한 이후에 물체를 향해서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있고 값은 40의 파워로 주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할 거냐를 설정하기 위해서 웨이트4의 울트라소닉으로 퓨더로 가서 미리 측정한 값이 이 대략 물체까지의 거리가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40으로 놓고, 이 의미는 40cm보다 더 크게 되면 멈춰라, 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포트를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드라이브 울트라소닉이라는 이름의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모터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정지한 이후에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1초 정도의 타이밍을 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이동 없이 40cm보다 더 클 경우에는 멈추고 1초 동안 잠시 머문 사이에 바로 뒤이어서 리플렉티드 센서를 가동하게 됩니다.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모드로 가서 조건을 크거나 같음으로 놓고 미리 측정된, 즉 이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모드를 놓고 물체를 한번 올려놓은 다음에 값이 대략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한 2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값을 넣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상수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로 변경하면은 자,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가 기입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면 이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UI 프로그램의 용도이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티드 모드를 통해서 값이 인출이 되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케이스 구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크거나 같냐 아니면 반대냐 라는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케이스 구문에 선택자 터미널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바로 모터를 정지시키면 되겠죠. 자, 이 테트리스 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되지만 좀 재미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개의 유형을 끌고 와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로봇 시스템이 물체를 향해 진입을 했다가 리플렉티드 모드를 작동을 했더니 아무것도 물체가 인식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작업자가 아직 물체를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뒤로 후진했다가 잠시 기다려준 이후에 다시 진입을 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으면 바로 뒤이어서 진행될 과정을 수행하면 되고, 또 없을 경우엔 또 후진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뒤로 후진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초음파 센서로 되어 있는 요 웨이팅 함수를 웨이트4 함수를 시간으로 해서 세컨드로 하고 1초 정도 시간을 준 이후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너무 반복적인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했으니 후진이니까 파워 값을 반대 방향인 플러스 40으로 넣고 시동을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체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40의 방향 값을 가지고 후진했다가 2초 정도 머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하고, 이 방법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식이 된 걸로 간주해서 더 이상 이 로봇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루프를 탈출하게 돼서 다음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인식된 물체를 토대로 해서 색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센서에 있는 요 컬러 센서를 디텍트 모드로 바꿔주고, 센서의 포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바로 여기서 발생되는 결과, 즉 인디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결과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디텍티드 컬러 해서 이 색깔을 낼 수 있는 약간 열거형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거형 데이터를 카피를 하나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것을 상수로 변경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열거형 상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투협원 로봇 시스템이 수행하게 될 작업 대상, 즉 레드, 그리고 하나 카피를 해서 그린, 두 개를 카피해서 블루, 블랙,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각각에 대한 판단 조건을 내기 위해서 바로 비교의 같음 연산자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컬러 디텍터에서 나오는 이 값이 레드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린인가, 아니면 이것이 블루인가, 아니면 이것이 블랙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각각 결과를 내기 위해서 생성으로 가서 인디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리언 타입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판단된 것에 따라서 각각의 색상에 따른 물체를 로딩하고 이동해서 언로딩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던져줘야겠죠. 그래서 불리언 연산자로 가면은 이렇게 복합 연산이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화일 루프를 이렇게 씌워주시고,
오화 현상까지 수행을 했다면 무언가 색상 하나가 판단이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이 루프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색상, 검출된 이 색상 하나, 이것이 이제 다음 동작의 터널 모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터널 모드로 가서 조건적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나오는 무언가의 하나가 그 조건에 따라서 이 터널로 통과되는 그 색상 신호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신호에 따라서 각각의 동작들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인디게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디게이터.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 그래서 쭉 이걸 열게 보면은 이 컨트롤을 보면 8가지 모드, 그러니까 7가지 색상과 이 8가지 모드에 따라서 어느 거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좌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루프 다음에 이 색상 판단에 대한 루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요 참인 조건, 이렇게 종료가 됐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현재 실행 파일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네, 파일로 이 케이스 구문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기본값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을 한번 보면 이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레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레드.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하나 만들고,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 만들고 복사 붙이기를 해서 일정한 크기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이것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으면 레드일 경우에는, 온일 경우에는 빨강색, 오프일 때는 약간 옅은 용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에 불이 들어왔고 블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한번 돌리고 싶으면 이 자체를 전체 루프로 하고, 조건 정지 터미널은 이렇게 상수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색일 경우에는 초록색이 됐고요. 그리고 우진했다가 빨강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진했다가 이렇게 돼서 또 파란색이 검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